오늘 우리 한국회사 포럼이 주최하는 제2회 공개 포럼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공개 포럼은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은 대면으로 열리지만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BAY 연구소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를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약 30분간의 발제와 약 90분간의 토론으로 예정된 오늘 순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 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럼 회장이신 윤민현 박사님의 인사말이 있으신 다음에 오늘 발제는 BPA 진기호 물류정책실장님께서 부산항 최적 운영 방안에 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략 약 3시 40분부터 약 90분 동안 우혜종 전 BPA 사장님을 좌장으로 하여 HM님의 윤상건 상무님, 머스크의 박재서 대표님, BCT의 이상식 사장님, 그리고 해양수산부 박용호 항만 물류기획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 카톡이나 유튜브의 채팅창을 통해서 적어 보내주시면 최대한 토론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김용무입니다. 제가 뭐 축사하러 온 건 아니고, 축사는 이제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축사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해운업계의 바람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얘기를 듣고 20년 전에 항만공사 생길 때 20년 전에 우리 해운협 선조협회이죠. 선조협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보내는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협회는 그 항만공사 설립을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상당히 격렬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대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절반은 기후였고 절반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따진다면 50%밖에 안 돼. 50%. 하여튼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한참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는 유럽 선사들의 놀이터다라는 말을 많이 했죠. 직접 제가 그리스 가서도 그런 얘기 들었고, 한진원이 당시 배를 100척을 운영했는데 사선이 50척, 용선이 50척이에요. 그 용선 중에 30척이 국내에 건조했는데 선주는 유럽 애들이야. 그리스, 뭐 카나다, 시스펜 이랬는데. 근데 보니까 유럽 선주들이 국내에 와서 수출입원에서 돈을 빌려다가 국내 대우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고 국내 선사인 한진현대한테 빌려준 겁니다. 그야말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놀이터, 볼펜 한 자라만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한국.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진이 망했죠. 한진이 망하고 해운사업 재건을 이제 논의하는 세미나를 국회에서 또 엄청 몇 번 했죠. 몇 번 했는데 이제 기억도 잘 아사무사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한진해운의 버금가는 망했으니까 현대상선인가 한진해운을 좀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 막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외국 선사가 뭘 걱정하느냐 우리가 실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초상집이 되어 있는데 외국 선사가 뭐 걱정이 우리가 실어줄게. 이게 말은 할 법한 소리입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가 무제한 노력 끝에
현대상선, 전형선 20척을 발주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하다못해 금융기관인 산은도 반대, 수은도 반대, 국내 학자도 반대, 주요 일간지도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노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20척 발주했습니다. 발주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EU에서 우리 정부 당국과 저희 선접해다가 항의서한을 보냈어요. 항의서, 너 왜 발주해? 공급 과잉인데 발주하지 마세요.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은 해운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야, 그 조선업 지원 아니야? 하면 안 돼. WTO에 제소하겠어. 이렇게 반대를 했고. 근데 당시에 모 유럽 국가랑 양자회담을 했어요. 우리 해양수산부랑 양자회담했는데 유럽 국가 장관이 우리 장관한테 너 발주 왜 하느냐, 공급과잉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당시 우리 김영춘 장관님께서 슬기롭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모 외국 선사가 저한테 두세 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거 왜 하냐? 그 공급과잉인데 왜? 우리 유럽은 더 이상 신조 발주 안 하고 선박량 확대를 위해서 M&A 할 거야.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유럽 애들 발주 잔량이 40-50척이야. 지난 10년간 발주한 게 300척이 넘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진 망에 100척 말아먹고 이제 20척 발주하는데 발주하지 말라고 온 지구상에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이터 일뿐들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무시당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항만에서도 재현될까봐 우려됩니다. 항만에서도 이런 일이 재현될까 우려스럽고, 집토끼는 뭐 집에 있다고 가만히 신경 안 쓰고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가 굶어 죽으면 산토끼만 남아요. 그 다음에 산토끼 노예가 됩니다. 우리 항만이. 과연 나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나 집토끼를 잘 튼튼하게 키워야지 항만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만을 위한 항만 정책? 난 그거 약간 의심이 있어요. 이용자를 위한 항만 정책. 이용자를 위한 항만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항이 이제 그 처리 물량에 상당히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천만 TU 해서 뭐 세계 매지다 하는데 우리 로컬 카고는 제가 그런 천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컬 수출입이. 나머지가 TS를 갖고 오는데 그 TS 때문에 항만을 짓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TS 카고가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가 있는지, 그 부가가치 값을 하는지, 항만을 져줄 정도로 부가가치 있는 건지. 근데 내가 알기로 정확하게 이제 뭐 자료는 안 해봤지만 외국 선들은 물량이 많으니까 우리 국내 선사보다 화물 처리 비용이 상당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TS카고 하나 갖고 와봐야 정확히 따져보겠지만 크게 남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1000만 개 컨테이너가 실어 날리면서 부산항 오염시키는 건 아닌지, 오히려 그것도 따져볼 일이에요. 그래서 과연 너무 물량에 욕심 있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우리 국내 항만 정책은 국내 선사가 모항인 부산항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항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 당국과 BPA가 해운업계 의견을 좀 존중해서 잘 수렴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사보도 통합하는 거 우리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BNMT는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거. 현재 우리 메인 선사들이 그냥 부산항에서 제대로 터미널을 갖고 있는 거야. 북항은 피드 항만 아시아 인터아시아 영내부들하고
원양은 신항에서 한다. 그럼 거기서 피드를 할 때는 그럼 맨날 트레일러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부산시를 간통해서 날려야 돼? 늘상 얘기한 게 한 항만에서 로컬 수출입과 환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5부도 6부도 건설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3부도와 2-5부도 사이가 내가 무슨 웅동만인가 있죠? 그럼 그 다리는 놓고 있는 거야. 그럼 부도 개장할 때 그 다리 놔지는 거야. 그게 안 놔주면 이게 삥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척에 두고. 그다음에 2-5 부도 뒤에 부지, 송도 부지, 배후단지. 거기에 무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이장하는 거야. 그런 세부적인 문제도 저희가 잘 검토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좀 더 이용자 의견을 듣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항만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영무 회장님이 오프닝 들어보니까 오늘 토론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회사포럼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윤민현 박사님 인사 말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이 주문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오늘 발표하실 분들이 상당히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가급적 국내 문제 지금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해외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은 소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해운이나 항만 같이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당한 도전기를 겪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도전기가 어떤 면에 보면은 해운계나 터미널이 팬데믹과 같은 그런 돌발 사태가 생겼을 때 얼마나 탄력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하나의 시험기였다고 저는 그렇게 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평가는 해운이나 터미널이 할 게 아니고 제3자, 무역업계, 화주 또는 관련 국가들에서 지금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불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현상이 불합격을 당했는데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소위 물류 공급망이 엄청 혼란이 생겨서 화주들에게 엄청난 어떤 면에서 불만을 자초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불합격이 되면서 그 실적은 해운업계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금년 1분기 실적이 작년 1년 실적을 상회하는 회사들이 상당수 나올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는 호황이라고 그럴까 이런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터미널은 거리두기, 국경봉쇄 여러 가지 또는 뭐 인력 제한 이런 걸로 해서 사실상 효율은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터미널의 매출도 다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에 의하면 해운 시장은 약 120% 성장을 했는데 터미널은 22% 감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양극화 현상이 언제까지 갈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시각은 금년 연말 잘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간다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전망은 전망이고, 근데 하나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시련기를 겪으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해운이나 터미널 양측에 나타났다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운업계는 그동안
장기 침체에 거의 10년 이상을 힘들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조짐을 보면은 화주들의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냐? 싼 운임을 찾는 것보다는 선사와 관계를 확실히 해서 운송망 자체가 건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여기 HMM도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선사들의 화물의 비중이 스팟 카고 컨트랙트 카고 비중이 대개 한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나타난 전체적인 현상은 컨트랙트 카고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운임 자체도 전년 대비 30에서 50%까지 올랐습니다. 바꿔 이야기라면 해운계로 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기반에 올라섰다. 저는 과거같이 아시아에서 유럽이 800불, 900불 할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 하는 것은 해운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고, 그 사인의 이면에는 화주들이 싼 운임을 찾는 것을 접었다. 그게 하나의 긍정적이고, 터미널 쪽으로 봐서는 해운사들이 과거에는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고 선사들은 이용자다, 이런 고객 관계였는데, 지금 현재는 글로벌 선사들 위주로 해서 생각하는 방향이 터미널의 역할을 어떤 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하나의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터미널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터미널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전망이 저는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부산 신항도 여러 가지 면에서 소위 합리화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사자들 간의 이해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실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어떤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 포럼에서 두 번째 주제로 제2회 공개 포럼으로 이걸 선정을 한 주된 이유는, 그런 이 당사자들 간의 어떤 견해 차이를 좀 공론화해서 뭔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고, 흔히 하는 말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공약수를 좀 찾아볼 수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 우리 해운협회 우리 김영목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발제를 들으시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진기호 물류정책실장님께서 부산항 최적 운영 방안에 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